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우선은 이제 그 선거 이후에 뭐 조정기 같은 건 항상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인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리더십은 지금 그러니까 일을 마무리하는 거지 새로운 개혁 작업을 갖다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 새로운 지도부는 오늘 드디어 이제 원내대표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당의 대표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나간 다음에 아직 구성되려면 앞으로 뭐 한 달이 될지 더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 지도부의 일종의 그 공백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승리에 걸맞는 변화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아직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사면의 정당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사면이 아니라 저 탄핵의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다고 보고, 이제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여론조사 보면은 더 높은 상황이니까 아마 우리 당에서 사면을 주장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대통령의 그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볼 때 사면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려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밖에 남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절반 각 근처에까지 있었고, 지금은 또 더군다나 그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인해서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반대가 60%가 넘고 찬성이 이게 20대로 내려간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하는 동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제 반대편 세력까지 조금 안아가지고 같이 가야지 그나마 마무리하는 동력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통합, 뭐 결국은 통합이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 우리 국민 정서에는 좀 부정적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첫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도부의 그 그러니까 전환기에서 공백 상태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바라는 그 개혁의 계속적인 진행 이런 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이 탄핵과 사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 선언 이런 거는 아직 전당대회 일정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도 체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건 굉장히 이르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특정 지역 정당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 특히 지난 총선의 결과가 우리가 수도권에서 뭐 참패를 하고 중부권에서도 뭐 그렇게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남 쪽으로 이렇게 농축이 돼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이 어떤 지역 정당으로 폄하하고 이러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특히 영남 쪽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변함없이 우리 당의 지지를 줘왔던 아주 튼튼한 지지 기반인 그분들한테 평소에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대선을 앞두고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골고른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대선이라는 거는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이 지금 단지 우리 당의 어떤 운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고,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은 지금 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수도권 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영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영남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역도 지역이지만 우리가 그 요번 그 보궐선거에 나타난 어떤 공정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가치에 누가 더 부합하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 그 새로운 지도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원내 말고 특히 이 당 지도부 전당대회에서 뽑게 될 당 지도부는 그 대선을 치러내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뭐 치러낸다고 하지만 치러서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임무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거기에 가장 잘 맞느냐, 대선을 가장 잘 치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어떤 중도적인 가치를 표방해서 당의 어떤 개혁을 잘 만들어서 그 대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우선 원내 전략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그 원내 지도부도 뭐 많은 노력을 하고 뭐 180석에 가까운 여당을 상대를 우리는 100석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상대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180석 가까운 그냥 여당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소불위로 밀어붙이고 무소불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여당을 상대해야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일정한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슈 다툼이라든지 이 논쟁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쪽으로 몰아가지 못했던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슈 선정. 예, 이슈의 그 선정을. 그러니까 물론 저쪽에서 무슨 뭐 검찰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뭐 공수처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생과 상관없는 부분들 여전히 저 사람들은 뭐 검찰 개혁이 뭐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지만 거기 대응을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민생 이슈를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그다음에 백신 부분이라든지 무슨 뭐 최근에는 어떤 면에서는 작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아주 작다기보다는 이게 좁은 문제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그 가상화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민생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게 옳지 않았나 하는 그 아쉬움은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기 원내 지도부는 뭐 이게 사실은 원내 대표가 할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일개 의원의 입장에서 원내 지도부가 해주길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이슈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쪽에서 일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각자 여기서 좀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쪽에서 우리가 더 좀 포인트를 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포인트 딴다는 게 무슨 뭐 어떤 그 게임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 정당은 국민들이 진짜 필요한 이슈에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쪽에서 그 싸움을 걸어오면 그 이슈로 붙을 게 아니라 저쪽에서 좀 걸어와가지고 우리가 또 터진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민생 이슈로 적극적으로 다가가가지고 민생 이슈에서 우리가 많은 그 지지를 받는다면 결국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 저쪽에 대응하는 형태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부분은 뭐 아직 사실은 정치 선언도 안 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지만 뭐 정치 선언도 안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우리 당 후보 지지율보다 뭐 훨씬 높고 우리 당 후보 지지율들은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인데 그쪽은 거의 30%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당 기존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경쟁이 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구도가 될 텐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경쟁의 의미가 없는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런 상태로 이어진다면은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접촉을 해서 당연히 우리 플랫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후보들을 좀 이렇게 더 지원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한다면 또 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살통에 이 화살들, 온전한 화살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게 나는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